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35회 시험이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고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시험을 친 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은 24문제죠. 그죠? 그 중에 지적 파트는 12문제 중에 누구나 12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등기 파트는 전체적으로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해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하였습니다. 만약에 생소한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데는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 쉬운 문제죠. 그죠? 여기에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는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을 하죠.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것을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게 되죠. 그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신규 등록. 아주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신규 등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은 지목 설정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 이게 1필 1목의 원칙이죠. 그죠? 맞는 지문입니다. 이번에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른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주가 있고 종이 있다면 종은 주를 따라가죠. 그죠? 2번도 너무 쉬운 지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3번에 보니까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죠. 그죠?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 용도가 달라졌다고 해도 지목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런 바로 전이죠. 그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논이죠. 그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전답. 우리가 논하고 밭의 차이점은 경작 방법이고 그거는 물이죠. 그죠?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각종의 농작물을 재배하면 답이 되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고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면 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네요. 그죠? 3번에는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을 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죠. 복원이 아니라 새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래서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이고 땅에서 경계 표시는 뚝이나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되죠. 그죠? 맞아요. 3번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역시 맞아요. 그죠? 경계점의 좌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그죠? 4번은 지번의 문제인데 최근 지번은 5년 동안 한 번도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35회 때 출제를 했네요. 그죠? 여기서 읽을 때는 첫 번째 등록 전환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서문부터 본번은 예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서문부터 본번.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죠. 하나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 세 개는 예외이고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서문부터 본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그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은 네 가지죠.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동일하죠. 그죠? 동일. 그럴 때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죠. 그죠?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이 세 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문이니까 맞출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네요. 그죠?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일 때 여기에 옳은 것 이렇게 내놨죠. 그럼 여기서는 출제인이 묻고자 할 때, 자, 보세요.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그럼 이걸 분할했다면 50대 50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50대 51로 나올 수도 있고 50대 49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러면. 그러면 많으면 버리면 되겠죠. 그죠? 적으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경우에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려서 정하고 적은 경우에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려서 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지적은 12개 중에 11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생소했거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묻는지 적은 것을 묻는지 이 지문을 찾아내었다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니다. 6번은 읽을 때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이래놨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긍정이니까 합병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지분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어요. 자, 5번을 먼저 볼게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근데 여기 4번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죠. 여러분들 핵심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는 것이지 연월일 날짜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에 보니까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예나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됐어요.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을 때는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이 경우 우리 법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9개를 법에서 명문으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죠? 1번에 보니까 연속지적도, 자,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적 파트를 공부하면서 연속지적도 들어본 적 있냐?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2번에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지적위원회 의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어요. 이걸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9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행이니까 이 9개 중에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보기 속에 이게 나와 있었죠. 그죠? 이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위원회 의결이 나와 있었죠. 여기서 연속 지적도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네요. 그죠? 지목을 잡종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문제가 아주 쉽죠. 그죠? 여러분들, 공항시설, 항만시설 잡종지죠. 그래서 김포공항의 지목은 잡종지, 인천공항의 지목은 잡종지가 되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잡종지입니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잡종지죠. 자, 근데 4번에 보면은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방사제, 방파제 나오죠. 우리가 방사제, 방파제, 방조제 이런 거 들어봤죠. 이건 지목이 제방이죠. 제방.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잡종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볼게요. 이 9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적도와 임야도 축척의 공통을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 도면의 축척은 7개가 있죠. 7개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가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이 7개를 다 쓴다 이 말. 그런데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3000과 6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0과 6000은 지적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임야도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볼게요. 지도공부 등록된 연결사항이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의 지목 면적은 맞아요. 경계는 틀렸죠. 그죠? 이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그죠? 토지 대장에는 등록하지 않아. 2번에 보니까 경계점 자배등록부 집은 맞아요. 고유번호 맞죠? 도면번호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니까 공유지 연명부의 지번은 맞죠. 그죠? 지목이 틀렸죠. 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해요.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소유권의 지분은 맞아요. 4번에 대지권 등록부의 좌표 틀렸죠. 그죠?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대리권의 비율은 5입니다. 5번에 보니까 지적도의 위치는 맞죠. 도각선과 수치 맞아요. 부호도가 틀렸죠. 이 부호도는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1번입니다. 11번에 보니까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래놨죠. 만약에 출제인이 물을 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의 표시 복구 자료를 물을 수 있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를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전부 다 합쳐서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청량 결과도 맞아요. 그죠? 판결서 맞죠.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 맞아요. 리얼에 지력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력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그죠? 종합증명서 맞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 니은, 띠끌, 리얼 모두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정리를 한 번 더 다시 해보면은 지도공부의 복구 자료에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예요. 그죠?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죠. 근데 여기서 등기부와 판결서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지적공부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분실되었다, 멸실이 되었다, 훼손이 되었을 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될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답으로 만들 수가 없죠.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4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면 되죠. 그래서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죠? 자, 12번에 이 문제는 있잖아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때는 핵심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과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예외 2가지가 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상이지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2개. 그게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합병.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 축척 변경을 할 때와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를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15일 이상이냐 20일 이상이냐 이 말이죠. 그죠? 20일 이상이죠. 틀렸죠. 그죠?
3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이때는 역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하면은 면적에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합니다. 이 경우 청산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또 있다 이 말.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은 청산하지 않는다.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에 보니까 여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죠. 청산금 납부 지급이 있죠. 청산금의 납부는 6개월이죠. 그죠? 지급도 6개월이죠. 그죠? 3개월이 틀린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5번을 보니까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력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 파트로 넘어가 보네요. 그죠? 등기에 보니까 다음 중 등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기록할 수 없는 사항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바로 2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죠. 따라서 치료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고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에는 공동신청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등기에 당사자 신청주의가 있고 이 당사자 신청주의는 단독 신청과 공동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낙자,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은 전부 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다른 각도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공동 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이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저당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에 갑구는 제가 세모라고 이야기했죠. 세모는 계약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죠. 그럼 공동신청하는 거예요. 상속, 토지 수용, 계약 아니죠.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죠. 법인의 합병은 187조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죠.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죠. 쉬운 말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계명 계약이 아니죠. 그죠? 여기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수용은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건전항권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건전항권 설정 등기도 공동신청이고 건전항권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 문제도 쉽죠. 그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는 등기필 정보 그럴 때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그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리자는 안 하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근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성명, 주소, 여기서 조심할 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대리인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써요.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죠.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죠. 그죠? 그러면 4번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판결서죠. 따라서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성낙서 또는 판결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상식으로 풀면 되죠.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그런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네요.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거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다 맞죠. 그죠?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농지에는 전세권이 안 되죠. 그죠? 이것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기억, 니은, 뒷것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리얼을 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멸실 등기로 신청한다. 여러분들 멸실 등기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있다 이 말. 그런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부동산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멸실 등기를 할 때 은행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저당권자 은행에게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리고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기억, 니은, 뒷거.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다루거든. 여기에 우리가 뒷장까지 보면은 16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네요. 그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자, 이 기억은 누구나 맞췄을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 원인,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등기 원인을 묻는지 등기 원인 일자를 묻는지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따라서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한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기재하지만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맞네요. 이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진정명의 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디귿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키는 이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판결서를 받았다면은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정자로부터 직접 수정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라면 등기된 부동산을 묻는지 미등기 부동산을 묻는지입니다. 핵심은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유정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죠? 미등기는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죠.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등기됐다 안 됐다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 등기된 겁니다. 된 거. 따라서 여기는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즉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을 하였다면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며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4번에 상속등기 격려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 일자 틀렸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상속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느냐, 상속등기 한 후에 협의 분할을 했느냐,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다면 사망일자를 써줘. 그죠?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을 했다면 협의 분할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 분할, 요 전이니까 사망일자를 기재해야지 협의 분할일자를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5번에서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권리의 변경이죠. 이게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권리의 변경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로 한다. 이걸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잖아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 주등기로 한다라는 표현을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으로 가볼게요.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1번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주죠.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주지 않아.
두 번째, 환매 특약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할 수 있다. 이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가 되죠. 그죠? 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잠깐 이거를 보고 넘어가 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어도 매매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번째. 자, 여기에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는 보라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 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되지. 나중에 한다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재죠. 그죠? 따라서 약정이 있으면 기재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럼 요 2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이렇게 말하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병 제3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의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네요.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나냐. 1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치는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여러분들 전대라는 거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임차권도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부기등기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는 1순위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죠.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니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없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는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전할 수는 없다. 그럼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이것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인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거는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두 번째가 이거죠. 그죠?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기억 뒷것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이네요. 그죠?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읽었네요. 그죠?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 부동산,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이라는 거는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정했죠. 그러면 부동산을 10개 담보로 정했다면 10개 부동산에 전부 다 저당권, 공동저당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니은에 등기관의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면은 각 부동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죠? 그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귿은 답이 바로 나왔죠. 우리가 공동담보 목록은 3개일 때냐 5개 이상일 때냐 5개 이상이잖아. 그럼 이 디귿은 틀릴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어.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자,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이거예요.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이거예요. 자, 이때 여기는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은 101번지라고 봐요. 그럼 이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했어요. 그럼 추가로 담보 제공했으니까 부동산이 두 개가 되죠. 이게 공동담보가 됩니다. 공동담보가 되었으니까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이 끝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끝부분 있죠. 그죠? 여기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시하고, 종전 등기부에는 여기에 부기등기로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둘 다 공동담보라는 표시는 끝부분에 하는 거예요. 하는데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 말은 각 부동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22번이네요. 이 문제는 아주 출제 유형이 아주 틀렸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쉬운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가등기가 전세권에 들어왔다, 임차권에 들어왔다, 저당권에 들어왔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답입니다. 전세권과 가압류는 양립할 수 있죠. 임차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5번을 먼저 볼게요. 지상권과 가압류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은 여기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저당권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핵심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은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은 되지. 그러나 이 저당권을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껴안아야 돼요. 그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여기는 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 저당권은 지워야 되느냐 안 지워야 되느냐? 자, 답은 이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저당권이죠. 양립은 됩니다. 그러나 이 저당권을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지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이에요.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1번은 엄청 쉽죠. 관공서가 상속재산의 체납처분에는 압류 등기를 할 때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여러분들 관공서가 압류 들어가는데 뭐 허락받고 들어간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걸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우리가 그래서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법원은 서탁자 해임에 재판을 했죠. 법원이니까 촉탁으로 해야 되죠. 과거 시험에는 항상 이 글자를 신청으로 이렇게 써서 틀리게 만들었어요.
법원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죠.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관공서는 촉탁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이에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때로 소급한다. 틀렸죠. 그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을 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을 해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아. 그러면 틀린 질문이네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보다는 가등기가 마치는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로 그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본등기를 하면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그러면 3번에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에 가등기도 이전이 되죠. 그러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고 그랬죠. 이 이전할 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구별하는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한다고 그랬죠. 5번에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X죠. 그죠? 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지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잠깐 이해를 한다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병에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가처분은 지워야 하는 거죠. 이 가등기는 2번이고 가처분은 3번이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가처분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35의 기출문제 해설을 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지적은 엄청 쉬웠어요. 등기는 제가 난이도가 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문 속에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60점은 누구나 60점은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